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가로운 오후에 10시에 공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리더십, 모리야 히로시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노장 사상에 담겨있는 심오한 인생 철학. 노장 사상이랑 아무리 깨지고 터지고 발표도 죽지 않고 살아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비정한 인생 철학이다. 제가 좋아하는 진시몬의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처세술뿐만 아니라 인생 철학으로서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노장 사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노장 또는 노장 사상이라 하면 온둔 생활이라 고담한 경지를 연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별 생각 없이 노라는 글자 때문에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일까? 그런 일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노라는 글자만으로 노장 사상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오해도 엄청난 오해다. 노장은 사실은 노해하기 짝이 없는 냉엄한 처세의 도를 밝힌 인생 철학이자 정치 철학이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유교와 도교 두 원리가 표리의 관계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인식을 지배하고 행동의 규범을 제공해 왔다. 유교가 표면적인 원리, 즉 원칙을 제시하는 도덕이라면 도교는 내면적인 원리, 즉 본심이 담겨있는 도덕인 셈이다. 또 유교가 사회를 책임지는 엘리트의 사상이라면 도교는 사회 저변에서 생활하는 민중의 사상이다. 표면적인 가치관 밖에 없는 1인적 사회는 너무나도 답답하다. 예를 들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든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에만 눈이 뒤집힌 사회에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 자에게는 사회적 낙오자라는 낙인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는 사회 전체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메마르기 짝이 없는 분위기를 이루고 만다. 그러나 극과 속의 두 가지 가치관을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서로 표면적으로 실패했더라도 내면적 가치를 성취하면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엘리트 생활에 실패하더라도 그보다 나았지 못하지 않은 다른 삶이 있다면 안달할 필요도 없고 자포자기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유교와 도교도 이처럼 극과 속의 양면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사회에서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것은 현대 중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다. 이와 같이 도교의 원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노장 사상이다. 노자와 장자에 설명되어 있는 사상으로 옛날에는 항로지학이라고 불렀다. 노장 사상을 처세술의 면에서 보면 무의자연과 유약겸화 두 가지를 특징을 지울 수 있다. 무의자연이란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는 정의 경지, 고요히 정원석이나 바라보는 고담한 경지를 연상케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일견 정인 듯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그것도 더없이 강력한 겉모술수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날 때는 어디까지나 무의이다. 이것이 노장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이다. 유역겸화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한 발짝 두 발짝 물러서 약자의 입장에 몸을 두면서 사실은 그 속에 엄청난 재능을 갖추고 있는 것, 그러나
유능하나 것을 드러내지 않고 무능한 약자로 가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약겸하이다. 즉 노장사상이란 고담한 경지를 지향하는 것커녕 아무리 깨지고 터지고 밟혀도 죽지 않고 살아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비정한 인생 철학인 것이다. 이 글은 너무 귀중한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처럼 살아라. 명경지수의 경지력을 터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노장형 인간이 되느냐 못 되느냐 결정하는 열쇠이다. 노자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처세법은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이다. 정철 스님께서도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명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 항상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수빈이도 여러분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거 너무 짜요. This is too salty. This is too salty. 이거 너무 뜨거워요. This is too high. 이거 너무 뜨거워요. This is too high. 조심하세요. 접시가 뜨거워요. 왜 물처럼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을까? 첫째로 물은 매우 유연하고 그릇에 따라 얼마든지 그 모습이 변할 수 있다. 뽐내거나 하며 다른 사람과 마찰을 빚지도 않는다. 두 번째로 물은 예외 없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지위 따위는 바라지 않고 사람과 다투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결실을 약속받는다. 세 번째로 높은 곳을 바라지 않고 낮은 곳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작은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고 강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점점 자신을 크게 할 수가 있다. 네 번째로 일견유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 오늘은 너무 알찬 내용이 아닌가, 정말 수빈이가 살아가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넷째로 일견유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 물의 습성에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만물을 도와 키워주면서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은 낮은 곳에 자리 잡지만 마음은 깊고 고요하다. 물은 나누어 주는 데에 차별을 두지 않고 운동에는 거짓이 없다. 물은 머물러야 할 때에 반드시 머물고 움직일 경우에는 무리가 없다. 때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약하고 부드러운 것 중 물처럼 약하고 부드러운 것은 없다. 그런데도 견고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 것 중 물만한 것은 없다. 이것은 물이 철저하게 약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덧붙여 말한다면 노자 쪽은 같은 물에 관한 설명이더라도 정지하여 지 죽은 듯이 고요한 물의 상태에 주목한다. 자연의 모습을 흐르는 물에 비추어 보지 말고 정지한 물에 비추어 보아라.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은 고요히 멈춰 있는 물뿐이다. 사람도 멈춰 있는 물처럼 늘 고요한 마음 상태를 지닐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확실하게 관찰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명경지수라는 말이 생겼다. 물처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명경지수의 경지를 터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노장형 인간이 되느냐 못 되느냐 결정되는 열쇠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귀중한 글귀를 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빈이 인생에 정말 너무나 파장을 일으키는 대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리더십
여러분과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